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봄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축복해주고 희망을 줘. 네가 있는 동안만큼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앉아서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왠지 더 옆에서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을 공개를 하자니 조금은 쑥스럽고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완벽하게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책 보는데 뭐 신경 쓰이기만 할 것 같은데요. 얼굴 나오면. 그래서 그냥 얼굴 없이 그냥 옆에서 읽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거예요. 내가 빛나는 순간. 작가님이 누군지 모르죠.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에요. 혹시 연금술사라는 책 아세요? 한 7, 8년 전인가요? 더 됐나? 10년 전인가? 그때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샀습니다. 서점에 가끔 들렀었는데 그때 샀는데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처음 읽었을 땐 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있다가 한 6, 7년 정도 지나다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의미도 어렸을 적이랑 좀 커서 읽었을 때랑은 느껴지는 느낌도 다르고요. 좀 그래요. 한번 집에 책장이 꽂혀 있다면 저처럼 옛날에 한번 사두고 그냥 거의 모셔두고 있다면 한번 꺼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 이렇게 헛소리? 뭐 헛소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잡다한 소리들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아닌가 좀 높아심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듣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 거 댓글 달린 거 봤는데 기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내가 빛나는 순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다가 좀 괜찮은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래도 뭐 좋은 부분이니까 그냥 나지막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면 돌파. 그래요. 운명을 비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언제나 그랬듯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결국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 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쵸? 아픈 걸 피하려고 하고 해야만 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울기. 그래요. 울고 싶을 땐요, 우는 게 좋습니다. 아이처럼 마음껏 실컷 울어봐요. 그쵸?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것도 울기잖아요. 당신은 꽤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울어요. 상한 마음을 풀 땐 우는 게 최고입니다. 가능성. 안 될 이유만 따지다 보면 진짜 될 일도 안 됩니다. 맞네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건 안 될 이유를 따지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냥 해야 되면 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해야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결국 안 합니다. 거의 한 90%가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면 결국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냥 하세요. 해서 손해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해서 손해보는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움직이기.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앞으로 변하겠다 라고 떠벌리기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치고는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말만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죠. 흐르는 것. 자연의 순환은 승패가 없습니다. 오로지 변화만 있을 뿐이죠. 그쵸? 겨울이 아주 폭군처럼 굴어도 결국엔 봄의 기운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믿는 여름도 끝내는 가을에게 자리를 내줘야만 합니다. 사슴은 풀 뜯어먹고 사자는 그런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이 또한 강자와 약자를 따지는 일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순환일 뿐이죠.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 순환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어려운 순간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될 테고 잠깐의 영광에도 취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의 순환엔 승패가 없답니다. 그쵸? 오로지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쵸? 겨울이 영원하진 않죠. 봄이 오고
더운 여름도 영원하지 않죠. 결국 가을이 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삶이라고 해서 영원하리란 법은 없어요. 아무리 슬프고 고독한 삶이라고 해서 그 삶이 평생 지속될 거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어렸을 땐 정말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좋은 순간만 느끼고 싶고 그랬었는데 커가면서 정말 조금씩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겠지만 그러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고요. 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든다는 게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죽이는 3가지 변명. 첫 번째 변명은요, 바로 시간이 부족해 라는 변명입니다. 엄청나게 바쁜 사람일수록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할 일을 모두 하면서 지냅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근데요, 보통 할 일 없는 사람이 늘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해요. 매일 하루가 짧다고 투덜대기만 하고요. 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멋진 싸움을,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요. 마주하기가. 두 번째 변명은 지금도 괜찮아 입니다. 인생이 위대한 모험이라는 생각은 못하고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고민 없어요.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를 떠나 멋진 싸움이 주는 그 쾌감과 즐거움은 알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꿈을 죽이는 3번째 변명은 평화로워입니다. 왜죠? 평화로워가 우리 꿈을 죽이는 3번째 변명이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요,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주는 그 평화로움에 주는 만족감에 만족해버립니다. 원대한 꿈 같은 건 아예 없죠.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요.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하죠. 난 이제 애가 아니야 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새로운 삶을 원한다는 말을 들으면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실은 마음은 알고 있어요. 내가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했다는 걸. 즉, 멋진 싸움을 피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요. 꿈을 포기하면 아주 잠깐 동안은 평화로울 겁니다. 근데 곧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될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독하게 굴다가 끝내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겠죠. 질까봐, 좌절할까봐, 그런 비겁한 마음 때문에 이 멋진 싸움을 피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인생과 마주하라는 얘기 같네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것,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이 잠깐의 만족감에 못 이겨 포기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작금의 현실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현실은, 그죠? 남보다 가진 것 없는 재산을 탓하게 되고, 부족한 재능을 탓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도 말이에요, 조금씩은 걸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은 말이에요. 아주 조금씩. 현재형 인간.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일 거예요. 정말요. 하루하루는 모두 달라요. 매일 새롭고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두 눈을 크게 뜨고 오늘을 살펴보세요. 누구도 과거나 미래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영화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현재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충실해야 합니다.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살아있음으로 인생은 근사한 축제입니다. 그 실마리 또한 언제나 현재에 있기 마련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면요, 그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이 개선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루하루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지난 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일주일 가는 게 옛날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학교 다닐 땐 시간이 진짜 안 갔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 가끔 보면 진짜 그런 느낌 혹시 없어요? 하루하루는 굉장히 늦게 가는데 일주일,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1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 그죠? 아, 참, 알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것에 성공만 한다면 당신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요.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성공을 한다면, 그래요. 항상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과거의 그런 기억들, 후회와 낙심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떠오른달까? 제가 떠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요. 그런 걸 떠오르면 참,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잠이 안 오고.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런 순간들이. 네. 근데 자꾸 현재에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니까 습관이 좀씩 바뀌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뭐 다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나? 조금은 내가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워진 자리.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면요, 삶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때 중요한 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절대 잃은 걸 되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앞에 아직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요. 그 비워진 자리를 이제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없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력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 보내줄 건 보내주고요. 다시 새로운 걸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나와 인연이 아니었네. 그럼 뭐 나와 인연이 아니었지 뭐.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지만 나 스스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런 게 사실. 근데 또 진짜 아끼는 그런 게 없어졌을 때, 아끼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 그게 떠나간다면 이건 적용이 되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한 소중한 사람이 주신 선물이라던가 그게 없어졌어. 근데 그거를 되찾으려고 애쓰지 그럼 사랑해서 잃게 되는 건 없습니다. 늘 조금 망설이다가 그렇게 모든 걸 잃게 될 뿐입니다. 사랑할 때 잃게 되는 건 없습니다. 맞네요.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조금 더 함께 있자고 말할 걸.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봄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축복해주고 희망을 줘. 네가 있는 동안만큼은. 종종 놀라곤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꽤 어려워해서요.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할 사람한테만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요. 사랑의 기운을 널리 널리 퍼뜨리려면 조금은 용감해져야 합니다. 나도 사랑이라고 대답해줄 만한 사람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너무 공감되잖아요. 내 고백을 받아줄 사람에게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용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되돌아올 상처가 두려워서 넣어두기도 하지만요. 기다림.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의 하루하루는
매우 느리게 흐릅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획을 짜고 수만 가지 대화도 상상해봅니다. 나의 몇몇 행동을 바꾸겠다고 다짐도 해보죠. 근데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도 상승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고 긴장감도 고조되어서 급기야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만났을 때 애정 표현에 쩔쩔매기도 하고요. 그래요. 기다림이란 건요. 사랑에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운 교훈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남자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불타오르는 기질이 있대요. 그리고 여자는 천천히 이 삶이 좋아지는 거죠. 천천히 만나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열흘 한 달 점점 더 좋아지는데 남자는 처음 딱 보고 와, 이 여자 너무 예쁘다 좋다 이렇대요. 그렇게 해서 곡선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좀씩 평정심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낮은 상태에서 만날수록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죠. 호감이 있을수록 괜찮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그래요. 기다리는 게 사랑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이 빨리 달려서는 결코 좋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처럼 쉽지 않지만. 네. 빙하기가 닥쳐서 수많은 동물이 얼어 죽었습니다. 돌아가는 그 모양을 보아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슴도치무리는 함께 모여 살기로 했죠. 서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몸에 돋아난 그 가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는 통에 상처가 계속 생겨서요. 그래서 따로따로 살기로 했는데 막상 추위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고슴도치무리는 선택을 해야 했죠. 지구에서 멸종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가시를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기였으니까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상처들과 그 상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것, 그걸 배우게 됐던 거죠. 결국 고슴도치무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쵸? 서로의 가시를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다는. 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면 당신도 공격하세요. 언젠가 용서하더라도 말이죠. 용서는 용서고요. 또 대응은 대응입니다. 행여 무대응을 관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침해당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겁쟁이일 뿐입니다. 저는 이 단락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저는 누가라고 하기보다 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냥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 맞구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하면서 에이 상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피하는데, 그게 결코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해결할 걸 해결하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침해당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저 겁쟁이일 뿐이다. 저는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겁쟁이죠. 폭풍 속에서 인류와 불안은 거의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공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듯이 불안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하고 싶었던 걸 하세요. 그래요. 지금 당장 하고 싶었던 거 하세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저도 가끔 제 영상 봐요. 왜 보냐? 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그리고 보면서 좀 측은할 때도 있고요. 뭐인지 모르겠는데 제 모습이 측은합니다. 뭐하냐 너?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날게요. 다음에 뭐 어떻게 만나나? 책으로 만나나?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머지 시간들도 행복하게, 그리고 굿나잇 하시길 바래요.